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론대학의 미준입니다. 오늘은 미준 방송에서 보기 힘든 굉장히 특별한 컨텐츠를 준비했는데요. 삼성자산운용 ETF 컨설팅 본부에서 본부장을 맡고 계신 김도영 본부장님 모시고 코덱스 미국 대표지수 ETF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ETF 컨설팅 본부장께서 나와주셨는데요. 김도영 본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예, 소개받은 삼성자산운용 ETF 컨설팅 본부 김도영 본부장입니다. 예, 미존 채널에 이렇게 인터뷰를 자주 하는 채널도 아니고요. 많은 게스트분들이 찾아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서 귀한 손님이 오시면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오늘 제가 어떤 분을 초청드렸는지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우리나라 삼성자산운용이라는 운용사에서 ETF, 코덱스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컨설팅 본부를 맡고 있는 김도형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대표님과 함께 저도 이제 많은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지식과 지혜를 이 채널을 통해서 많이 얻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흔치 않은 좋은 기회를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최대한 오늘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 또 혹시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ETF에 대해서 한번 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가 스마트한 미국 대표 지수 투자입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미국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신데요. 어떤 투자 방법을 이야기해 주실지 기대가 많이 되고요. 미국 주식 투자하면 아무래도 한국 주식 투자보다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과거 역사를 보면 S&P 500 지수만 해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10% 이상의 견실한 수익을 투자자들한테 안겨줬기 때문에 ETF에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미국 대표 지수 ETF 보수를 인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내용부터 말씀해 주시면 좀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집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4월 19일자로 운용하고 있는 미국 대표지수 ETF 4종에 대해서 보수를 파격적으로 인하했는데요. 보수가 연 0.0099%입니다. 이게 숫자가 이제 소수점이 너무 길다 보니까 좀 계산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연 0.0099%는 1억 원을 투자하셨을 경우에 연으로 빠져나가는 보수가 9,900원입니다. 그래서 보수라는 거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투자하시는 기간 동안에만 수치를 하는 건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파격적으로 보수 인하를 했고요. 그의 상품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예. 보수를 인하하게 된 배경에는 사실 미주은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계시고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 S&P 500이나 나스닥 100은 뭐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도 너무 많이 좋아하시고 실제로 많이 투자를 하는 상품 지수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나라의 좀 장기 적립식 투자 문화를 위해서 보수를 인하하고 인하된 보수는 결국에는 수익률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파격적인 인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요. 미국 증시 이미 QQQ라든지 스파이 같은 ETF가 있는데 굳이 한국의 자산 운용사에서 운영하는 ETF를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아점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미국 증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모처럼 전문가분께서 나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좀 본부장님께 어려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미국 증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사실 요즘에 미국 증시가 이제 기업 실적에 따라서 많은 변동을 또 보이고 금리 인하에 대한 미 연준 위원들의 코멘트들, 뭐 파월 연준 의장부터 해서 많은 코멘트들 그리고 나오고 있는 지표들로 인해서 사실 변동성이 상당히 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비단 뭐 지금의 상황만은 아니고 예전부터 계속 이런 뭐 플렉추에이션 같은 경우는 늘 있어 왔죠. 근데 제가 연초에 이제 제가 만나 뵙는 뭐 기관 투자자들, 뭐 공제회나 생보사, 뭐 연기금 그리고 증권에 있는 PB분들, 개인 투자분들을 만나 뵀을 때 제가 올 한해 변동성은 이러한 인물들이 좌우할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음, 인물로 좀 소개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예. 이걸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인물로 알아보는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인데요. 여기 이제 미주는 가족 여러분들도 뭐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죠. 왼쪽부터 말씀드리면 파월 연준 의장, 그리고 제가 오른쪽 아래 조그맣게 이제 라가르드 ECB 총재,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 현재 미 바이든 대통령과 전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아래로 내려오시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이스라엘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음, 그다음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죠. 그래서 이들이 가리키는 증시의 변수, 베리언스가 뭔지를 한번 보면은 당연히 이제 파월과 라가르드는 금리, 선거라는 정책적인 리스크, 변수들이 있고요. 또 중국은 현재 좀 경기 침체가 계속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2017년부터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2017년도에도 이제 이런 기관 투자분들을 만났을 때 전망이 2017년 1년 하나 지나면 미중 무역 분쟁 끝날 거야. 근데 음,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예견하기는 좀 어려운 게 있고 아래 내려오시면 이제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벌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가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음, 뭐 그때도 이제 전쟁이 뭐 금방 종결되겠지라는 의견들이 있었지만 사실 그러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금리, 선거라는 이슈, 무역 분쟁, 갈등, 지정학적 리스크는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예, 사실 우리가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이 부분을 다들 예측하시고 금리가 인하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미국 증시로 가셔서 이제 미국 장기채 투자 우리나라 투자분들이 정말 많이 예,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서학개미라고 불리우는 뭐 저도 지금은 이제 투자를 미국 증시 가서 하고 있지는 않고 예전에도 서학개미였지만 가서 이제 많은 분들이 TLT 또는 이제 TMF, 이제 세발 레버리지죠. 미국 장기채 예, 세발 레버리지 ETF를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투자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원화로 미국에 가셔서 환전을 하셔서 달러로 투자하셨을 경우에는 우리가 뭐 애국심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수익을 내서 예, 다시 이제 달러 팔고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또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수익률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 증시는 다른 요인들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시기보다는 금리 인하를 9월에 할까? 12월에 할까? 이런 거를 신경 쓰시기보다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기업 실적, 제가 핑크색으로 표현한 기업 실적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너무 당연하고 뭐 지루하실 수 있는 얘기지만 결국에는 투자라는 거는 기본을 지키는 게 결국에는 수익률에 저는 좋은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다른 변수들은 이날을 한 해, 안 한 해로 판단해서 증시 변동성이 커질 텐데 기업 실적이라는 거는 3개월마다 숫자로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가족분들께서 좀 실적에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이제 처음에 이제 대표님 질문으로 돌아가서 미국은 어떨 것 같냐라고 보면 저는 미국이 여전히 견조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지금 이 슬라이드는 파란색 선이 2011년 이후에 S&P 500의 주가 차트거든요. 그래서 우상향을 잘 하고 있죠. 물론 중간중간에 부침이 있긴 했지만 미국 증시가 좋을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올해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이제 성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바일 혁명, 애플로 시작한 모바일 혁명이 있었고 중간에 플랫폼 혁명, 뭐 유튜브나 아마존,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최근에는 AI 혁명이라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미국에서 가장 주도를 하고 있는 미국의 대기업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성장은 결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이 가장 이끌어낼 수가 있고 그러한 음, 성장은 결국에는 실적으로 발현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미국은 계속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부채를 많이들 걱정을 하시죠. 아무래도 예, 선거를 앞두고 IMF도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이런 너무 빠르게 늘어가는 미국 부채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물론 간과하거나 무시할 그런 경고는 아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일단 달러라는 기축통화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축통화를 발행할 수 있는 유의한 국가이기도 하고 그냥 성장이 없는 부채의 늘어남은 사실 되게 무너짐이 자명합니다. 저희가 2007년, 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글로벌 크라이시스가 왔을 때 그때 잘 봤잖아요. 서프라임이라는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줌으로써 그게 부동산 버블을 이끌어냈는데 지금은 좀 미국이 그런 상황은 아니고 성장과 함께 부채가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미국 시장은 뭐 물론 약간의 변동성은 있겠지만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감히 정리를 하자면 너무 예측하지 말고 대응을 해라, 이렇게 대비를 해라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이렇게
자꾸만 예측하고 기대감만으로 예상하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지적해 주셨는데 TLT라든지 아니면 이제 세배 레버리지 ETF, TMF에 투자하면서 이제 상당히 손실을 입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잠깐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전망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게 예상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부터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지 본부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도 뭐 제가 감히 뭐 금리나 시기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리기는 조심스러운데요. 저는 사실 올 한 해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잊으시라고 연초부터 이제 많이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어, 이제 무슨 소리야? 막 이런 말씀도 하셨었는데 제가 이제 금리 인하 시기를 생각하고 포트폴리오를 짜려고 하니까 너무 예를 들면 채권 중심의 장기채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치우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채권의 금리가 현재 높고 내려올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높으면 주식에 대한 포트폴리오 비중보다는 채권에 대한 비중은 늘려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채권에 대한 익스포저 늘어나고 하지만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국에 대한 성장을 계속 자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셔라. 결국 인하가 됐을 때 시장이 실제로 파월의 입에서 FMC에서 이번에 인하합니다. 그게 뭐 25bp가 됐던 50bp가 됐던 그런 말이 나왔을 때부터 채권에 투자해도 사실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기를 제가 뭐 꼭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래서 금리 관련해서는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990년 이후부터 미국이 5번의 금리 인하를 단행했었는데요. 그때 예, 과거 사례를 살펴보시면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회색 바차트로 막 올라간 구간이 이제 경기 침체가 온 구간인데요. 예. 5번 중에 4번은 금리 인하했을 때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근데 음, 이제 단 한 번 안 왔던 구간이 1995년이거든요. 그때 연준이 이제 보험적인 금리 인하를 했는데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 1995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경기에 대해서 이제 뭐 메릴 린치에서 매달 발표하는 이제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서베이에서도 미국 연착륙을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들이 의견을 냈었고 심지어 이제 노랜딩 얘기도 나오고 예, 있잖아요. 예.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이제 지표가 발표되는 걸 보면 미국이 침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면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그림은 1995년도에 금리 인하 했을 때 경기 침체가 안 왔던 저 시기를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995년의 결과를 봤더니 지금 테이블에 두 번째 파란색 제가 색칠해 놓은 곳이 95년도에 미국의 완만한 금리 인하였습니다. 아, 그때 금리 인하를 한 세 번 정도 했는데요. 25bp씩. 금리 인하를 하기 전 12주의 주식 수익률이 한 5.4%,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12주가 1.7% 정도 평균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음, 주식시장에도 좋은 흐름이 보였었고요.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통 이제 금리 인하하기 직전에 시장은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이 좋았는데요. 금리 인하하고 나서도 단계적으로 인하를 했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 역시 좋았고요. 인상적인 부분은 맨 오른쪽 이제 달러의 변동인데요.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오히려 달러가 12주 동안에 3%나 올랐습니다. 이 음, 얘기는 사실 금리 인하를 하면 그 해당 통화는 약세를 보이기 마련인데요. 그렇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미국을 끌고 갔던 거죠. 아무래도 뭐 예를 들면 원화와 달러가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 우리나라는 인하를 안 하게 되면 이제 원화 강세가 나타나야 되는 게 경제학적으로 이제 환율하고 금리의 함수 관계인데 실제로 성장이 미국에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 그리고 사람들의 투자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니까 달러가 아무래도 수요가 더 많아졌다. 이런 것들을 과거 사례에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다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금리 인하 시기는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잊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음, 다만 포트폴리오를 금리 인하했을 때 95년도 사례를 보니 주식도 좋았고 채권도 좋았고 달러도 좋았으니까 현재 포트폴리오에서 주식에 대한 비중은 어느 정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60% 이상을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예. 좀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본부장님 설명 들으니까 정말 선명하게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항상 이렇게 미국 증시의 역사적 통계를 보면서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아무래도 음, 투자라는 게 확률의 게임이기 때문에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그냥 예측하는 것보다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미국 연준의 과거 행보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연준의 과거 금리 인하를 시기별로 이렇게 상황별로 정리해 주시니까 투자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메인 주제인 스마트한 미국 대표 지수 투자에 대해서 좀 배워보고 싶은데요.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스마트한 미국 대표지수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키워드는 그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토탈 리턴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영문으로 이제 TR이라는 이름이 ETF 명칭에 들어있으면 이런 토탈 리턴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건데요. 이 방식을 혹시라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현금화, 캐시아웃 하지 않고요. 지급드리지 않고 그대로 자동으로 재투자를 합니다. 미국과 같이 장기 성과가 좋은 나라에서는 더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 대표 지수는 TR, 토탈 리턴 방식으로 투자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저보수입니다. 대표 지수 투자는 되게 쉽고 심플한 투자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도 사실 S&P 500이나 나스닥 100을 추정하는 ETF들이 여러 개가 상장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하나라도 1원이라도 보수가 싼 ETF를 고르시는 게 아무래도 수익률에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토탈 리턴 방식으로 보수가 낮은 ETF를 골라서 투자하시는 게 저는 가장 스마트한 미국 대표 지수 투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배당을 지급하지 않고 주식으로 재투자하면서 주식 투자 비중을 최대로 가져가는 전략. 이거는 이제 토탈 리턴 방식이다. 이렇게 부르는군요. 그런데 이 투자 방식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의 오해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오해를 오늘 본부장님께서 확실히 풀어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저는 이제 토탈 리턴이라는 전략에 대해서 정말 되게 좋아하고 저도 실제로 이런 토탈 리턴 방식의 미국 대표 지수를 투자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또 오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저희 대표님하고 한번 속 시원하게 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덱스 미국 S&P 500 TR,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TR ETF가 이제 ETF 명칭인데요. 이제 예. TR이 들어가다 보니까 투자자분들께서 이게 S&P 500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유사 상품 이미테이션 아니야? 전혀 다른 뭐 이상한 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런 금융시장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이라면 음. 투자자라면 그럴 수 있을 것 예,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처음으로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TR이라는 거는 말씀 지금 우리 대표님도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배당을 재투자하는 전략일 뿐이지 지수는 동일하게 추종한다. 이렇게 좀 첫 번째 오해를 꼭 풀고 가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원래는 이제 ETF에 투자하면 배당을 받아서 그 배당금으로 다시 주식을 재투자해야 되는데 이걸 운용사에서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 TR이 PR보다 보수가 더 비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오해입니다. 그래서 TR 방식이 보수가 비싸지 않다라는 거를 좀 표로 준비해 봤는데요. 저희 이번에 미국 S&P 500 TR이라는 ETF와 미국 나스닥 100 TR 조종 ETF를 모두 연 0.0099% 총 음. 비용을 낮췄기 때문에 그리고 또 ETF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기타 비용이라고 해서 또 투자 설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 기타 비용이라 함은 ETF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기초 지수가 무조건 있어야 돼서 지수에 대한 사용료라든지 또 ETF도 총 규모가 300억 원이 넘는 ETF는 또 회계감사, 오디트, 그러니까 회계감사를 또 받게 되어 있고 기타 사용료들을 지출하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모두 모아서 기타 비용이라고 일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CR이 저렴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음. 싶습니다. 예, 이번에 정말 삼성자산운용에서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해서 엄청난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투자자분들이 금융투자 소득세가 이제 도입이 되면요. TR 상품이 상장 폐지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기준으로는 내년부터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 즉 금투세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아직 이제 우리나라 국회 새로 이제 되는 국회의원들의 국회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돼서 뭐 정해진 건 없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금융투자 소득세가 도입이 되면 TR ETF를 상장 폐지하라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재투자하지 말고 분배금을 지급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석해 보면 이제 TR 방식은
하면 안 되고 이제 상장 폐지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있으신데요. 제가 오늘 이제 대표님하고 TR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그런 장점들을 뒤로하고 저희가 운용 전략을 이제 PR 방식으로 변경을 해서 계속 운용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투자 소스가 도입되면 토탈 리턴 방식은 적용할 수 없지만 PR 방식으로 해서 분배금을 드리는 그런 ETF 방식 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장 폐지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이제 뭐 모든 내용들이 아직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시거나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미준 방송 운영하면서 이제 보통은 개별 종목 이야기로 컨텐츠를 꾸미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미국 주식 관련해서 ETF를 좀 소개해달라 이런 요청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TR 방식으로 투자하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본 것 같고요. 또 총 보수가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0.0099% 부과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미국 주식 투자 방법을 오늘 미중 구독자분들께 소개해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자산운용의 김도영 본부장님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실제 뵙고 인사드리면 더 좋았겠지만, 줌 미팅을 통해서도 이제 대표님하고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저한테도 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다음에도 초청을 해주시면, ETF도 사실 엄청 많은 미국이나 해외 주식형 ETF들, 뭐 채권형 등등 재밌는 ETF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예. 것들도 제가 정말 잘 준비해가지고 또 한번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꼭 한번 다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